이제 로스팅을 했으면 요 맛을 알아야 됩니다. 맛을 모른다고 그러면은 제가 잘 볶았는지 잘못 볶았는지 또는 생도를 잘 샀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맛을 어떻게 낼 것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큐 과정에서 우리가 테스트하는 것이 8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8개의 과목이 있는데 과목은 8개 과목이에요. 근데 시험은 19개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륙별 커핑을 하고요. 그 커핑을 가지고 이 커피가 어디서 생산된 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트라이앵글을 하고요. 이렇게 19가지 시험을 보게 되는데, 자, 이 8과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커핑입니다. 자, 이 커핑을 하게 되는데, 커핑을 어떻게 하느냐? 자, 우선은요, 가공 방법, 프로세싱에 따라서 2개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워시드. 자, 물로 세척해서 가공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햇빛으로 건조시켜서 가공하는 방법. 이 커피를 2개를 특성과 이 장점과 단점들을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되고 커피를 맛을 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아시아예요. 그래서 아시아 커피를 따로 커핑을 해보게 된다고요. 아시아에서 나는 커피들을 가지고 우리가 커핑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그래도 이 아프리카는 우리가 커피의 고장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커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커핑을 해본다고요. 자, 만델린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팔렸죠. 많이 팔리고 볶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만델린 하면 최고다고 우리 선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만델린 하면 잘 모르죠? 아마 지금 커피를 마시는 분은 만델린 하는 것보다 슈마트라 하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슈마트라를 비롯해서 자바 커피도 있고요. 이 인도네시아 커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나는 커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운남성에 지금 커피가 굉장히 맛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운남성의 커피도 있죠. 인도 커피도 있죠. 자, 베트남 커피는 주로 뭐가 나오죠? 로부스타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우리 아시아에서 나오는 커피를 한번 내가 알고 싶다 하면은 도전하세요. 또 아프리카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커피의 4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 바로 커핑을 하는 시간입니다. 커핑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준비할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첫째, 미각을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미각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센서리 테스트라고 있는데 이 센서리 테스트에서는 뭐를 하느냐? 단맛과 신맛과 짠맛을 이렇게 결합해서 그 찾아내는 능력이 있는지 하는 것이 바로 센서리 테스트예요. 이걸 왜 하느냐? 미각을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센서리 테스트예요. 자, 두 번째 또 있어요. 후각 테스트죠. 요것을 위해서 우리는 아로마 키트라는 것이 있어요. 아로마 키트. 아로마 이 키트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72개짜리 아로마 키트가 있고요. 54개짜리가 있고요. 36개짜리가 있는데 우리는 기초적인 것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36개의 아로마 키트를 가지고 우리가 후각을 한번 능력도 길러보고요. 또는 테스트도 해보고요. 커피에서 나오는 향들은요, 몇만 가지예요. 그러나 그 몇만 가지가 36가지를 축약해서 한번 우리가 측정해보는 거예요. 36가지를 배워가면서 내 능력을, 후각 능력을 체크한다면은요, 너무 좋겠죠. 커핑하러 이제 이동을 했는데, 커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5컵을 준비했습니다. 이 5컵이 커피가 다르냐고요? 아니고요. 이 커피는 동일한 커피. 오늘은 제가 엘살바도르, 중미에 있는 엘살바도르 커피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핑을 위한 준비가 중요하겠죠. 이 준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컵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컵에다가 먼저 계량을 해서 커피를 담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자, 이것을 그라인딩 해서 이렇게 담는 것이 아니라 한 컵 한 컵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5컵을 평균을 내야 되겠는데 그 중에 이곳에 디펙트가 하나가 들어갔다면, 만약에 같이 그라인딩 했다면 5컵이 다 분산이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한 컵씩 계량해서 우리가 그라인딩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한 컵에 집중적으로 디펙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구분하지 못한 것들을 맛으로도 향으로도 또 다시 한번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각기 그라인딩 해서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커피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 이 커피에 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그냥 입으로 그냥 마시는 거 아닙니다. 자, 코로 숨을 쉬면서 향을 맡게 되죠. 자, 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먹는 것이 세 가지로 먹습니다. 첫째, 향으로 먹습니다. 향을 우리 코로 맡아서 이 커피가 맛있겠다 하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맛있겠다고 생각하면 그 커피 한 번 정도 더 먹고 싶죠. 이게 향입니다. 두 번째는 눈으로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나서 야, 이 커피 너무 진해, 너무 새카만하게 탔어.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향을 맡기 전에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눈으로 확인할 때 여러분들 바리스타가 하는 것 중에, 자, 모양을 라떼 이렇게 해서 멋있게 내면은 그냥 먹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라떼를 멋있게 냈는데 내가 딱 먹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우유 냄새가 나고 스티밍을 잘못했다면 여러분들 그냥 놓고, 아무리 멋있다고 해도 옆에다 놓고 그냥 나올 거예요. 그런데 자, 그림도 잘 그려져 있죠. 향도 좋지요. 먹기가 좋다면 여러분들 또 방문할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또 먹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 향이 좋은 커피를 써주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 이 커피를 내가 향이 좋은지 또는 맛이 좋은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먼저요, 그라인딩 된 데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 5개의 컵을 덮고 있는 이 컵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뚜껑을 우리가 왜 이렇게 닫아놨느냐? 향이 내가 그라인딩 해서요, 여기까지 갖고 오면서 놓고 준비하는 과정에 향이 날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커피를, 간 커피를 30분이 넘으면 쓰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30분이 아니라 빨리 할 수 있도록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향을 맡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이 프로그런스라고 그래요. 프로그런스를 한번 맡아볼게요. 자, 이 프로그런스를 엘살바도르를 맡으면 이 중미 커피예요. 중미 커피의 대부분의 종자들이 뭐냐? 카투라로부터 시작하면 돼요. 카투라가 많고요. 그 다음에 카투아이가 있고요. 보본이 있어요. 이런 세 종자를 결합해서 만든 커피들이 가장 많은 곳이 중미입니다. 그래서 이 중미 커피를 사게 되면은 중미 커피에서 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엘살바도르를 딱 우리가 구입했다고 하면, 자, 여기에는 베리향 같은 것이 나와요. 자, 베리향 같은 것도 나오고 꽃향도 나오고, 이것을 잘만 볶으면 화사한 커피를 만들 때 가장 좋은 것이 엘살바도르예요. 그래서 엘살바도르를 이렇게 먹게 되면은, 향을 맡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약간의 신향도 맡을 수가 있습니다. 이 화사한 향에 신향을 살짝 겸비해주면 여러분들 베리를 먹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질 거예요. 이 느낌을 가질 때, 이 커피 한 번 정도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다음 코스인, 자, 이거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불 때는 이 커피가 잘 분해되도록, 커피 성분이 잘 분해되도록 하기 위해서 3 내지 5분이라는 기다림이 필요한데, 저는 오늘 4분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했고요.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부는데, 이 컵의 용량에 따라서요, 우리가 물 붓는 양도 달라지고 커피를 담는 양도 달라집니다. 이때 물을 부면서요, 커피가 완전히 분해되도록 이렇게 물을 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컵의 용량이 필요한 거예요. 이 컵이 만약에 200cc의 컵이라 할 것 같으면 여기다 11g의 커피를 갖다 붓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커피 대 물의 용량을 1대 0.055 이렇게 계산해서 여기다 붓는 거예요. 만약에 250g이다. 그러면 13.75g을 붓게 되고요.
이게 150g이다. 그럼 8.75g. 이게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붓는 이유가 뭐냐면 물과 커피의 비율이 적당할 때 가장 알맞는 맛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컵이 200ml 컵이기 때문에 제가 사용한 커피는 바로 11g을 여기다 넣어서 지금 커핑을 하기에 준비를 한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게 200ml 컵이니까 11g을 사용했다면 컵에 잔잔하게 물을 부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완전히 넘치지 않을 정도의 가득 붓는 것이 이 컵의 용량에 맞춰서 커피를 계량한 목적과 맞습니다. 물을 붓고 4분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아까 마른 상태에서 맡은 것을 우리는 프로그런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물을 붓고 나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또 한번 맡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것을 아로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런스와 아로마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로마를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한 것이 뭐예요? 코를 이용해서 맡은 것. 이걸 용어로는 스니핑이라고 합니다. 스니핑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맡은 거예요. 이렇게 맡았는데 요 맡고 나니까 아까하고 무슨 변화가 있는가?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아까는 화사한 이러한 꽃향과 같은 베리향과 같은 것이 났는데 물을 딱 변하니까 변화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물과 만나면서 얘가 초콜릿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콜릿 향이 지금 나오네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껍데기가 조금 카투라 같으면 껍데기가 조금 두껍습니다. 이거 스파이시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껍데기가 두꺼울수록 스파이시한 맛이 나오거든요. 약간 스파이시하다. 이건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파이시하지만 여기서 초콜릿 같은 향이 나왔다고 하면 아, 이 커피는 우리가 마시기에 괜찮겠구나. 괜찮겠다는 것을 넘어서 또는 아, 맛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커피를 향을 맡으면서 아, 이 커피 맛있겠다, 맛이 없겠다, 오래됐겠구나, 아니면 이 커피는 디펙트가 포함돼서 우리 건강에 안 좋겠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벌써 4분이 됐네요. 이렇게 4분이 되면은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여기 물 좀 부어놓고요. 자, 이렇게 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얘를 먼저 브레이킹이라고 해서 이 커피를, 자, 내가 이걸 쪼개면서 이렇게 깨면서요. 코를 대고 해야 돼요. 이렇게 깨면서 이렇게 맡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까지 맡은 향이 정확한지를 한번 다시 확인하게 되겠죠. 제가 강심장이라고 했는데 카메라 앞에 서니까 조금 긴장되네요. 여러분들 양해는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걷어내야 되겠죠. 여기에 있는 찌꺼기들을 이렇게 걷어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걷어내고 나면은 이 컵의 물을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제가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